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젯밤 12월 19일 밤이죠. 관건 부정선거 1주년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불법 부정하게 탄생한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함세용 신부님, 서울광장에서 관건 부정선거에는 시효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선거법 위반은요, 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만이 재판을 해서 죄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에는 시효를 둬서는 안 된다. 함세용 신부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 밤이었습니다. 이 한겨울, 어제 저녁 얼마나 추웠습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 3만 명이 모이고 전국 각지에서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왜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지 1년이 가도록 여전히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해명만 못하면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모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공약이 사기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안 하겠다는 민영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부에게 학점을 매겨준다면 몇 점이냐라고 묻자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학점은 대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정권은 대학생 수준, 커녕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수미 양가로 해서 양을 주겠습니다. 저는 가를 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후하게 양을 줬다고 합니다. 이 정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자기들이 선정한 세계 8대 쪽팔리는 사건에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포함시켰습니다. 함저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함저수가 중국말인데 더러운 손놀림이란 얘기입니다. 더러운 손놀림. 윤창중 그리고 박근혜, 지금 철도 민영화,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국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하고 있는 그 손놀림은 정말 더러운 손놀림입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아까 더러운 손놀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철도 파업에 대응하는 이 정부, 그리고 이 정부를 옹호하는 친박 언론들, 보수신문들, 그리고 지상방송들의 보도를 보면 그 더러운 손놀림이란 말이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오늘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학장 이봉수 씨. 대중은 왜 손해나는 일에 좋아요를 할까? 라는 칼럼은 바로 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대한 이야기. 언론인들, 특히 제도권 언론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는지 새겨봐야 합니다. 이봉수 선생의 칼럼 소개해드리죠. 8년 전쯤 영국 캠브리지에 살 때 소방관들이 파업을 했다. 아니, 소방관이 파업하다니. 불나면 어쩌라고. 더욱 놀란 것은 파업을 대하는 시민들 태도였다. 소방관들이 소방사업 드럼통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파업을 하는데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지지경적을 울리는 게 아닌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이도 있었다. 저도 1990년, 91년이었나요? 90년입니다. 겨울 파리를 방문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파리는 지하철이 있고 또 시외로 가는 것은 뭐 국철 비슷한가 봐요. 지하철을 타고 베르사유를 가기 위해서 그 베르사유로 가는 국철의 기점으로 갔더니 그날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라고 투덜투덜 하고 나오는데, 저와 유사한 일을 겪은 파리의 시민들은 표정들이 화난 표정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날 저녁 TV 뉴스를 봤는데요. 물론 뭐 저는 프랑스를 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업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화면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처럼 시민이 발이 불편하다든지 이따위 식으로 보도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해보면 보수가 주류인 미국 언론도 우리와 비슷하다. 노동운동이 미국 주류 언론의 지지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조합 결성 시기가 가장 늦었던 집단이 언론인이다. 1930년대 결성하기 시작한 미국 언론사 노조들은 스스로를 노동조합 대신 길드라 불렀다. 문선공과 정판공 등 수많은 블루칼라가 함께 일했고 도심의 대형 기계 설비를 갖춘 거의 유일한 제조업체가 언론사인데도 구별짓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네, 미국의 보도야말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시민이 불편하다는 등.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요,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운동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한 두 사건이 헤이마켓과 풀먼 파업인데요. 독점 기업이 국가 권력과 결탁에 노동자를 착취했던 시절입니다. 19세기였죠. 1886년 5월 시카고 헤이마켓 집회에서 노동자들이 주장한 것은 8시간 노동,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은 많이 주고 차별을 했다는 얘기죠. 유청소년 노동 폐지 등 지금 기준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적인 집회에 미국 경찰이 발표를 해서 6명이 숨지고 그 이튿날 항의 집회에서는
누군가 투척한 폭탄으로 경찰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폭탄을 투척한 쪽으로 구경꾼들에게까지 사격을 해서 무려 200여 명이 죽고 다치는 대참사가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 현지신문인 시카고 트리뷴 어떻게 보도된지 아십니까? 시카고가 유럽의 사회주의자, 무신론자, 알코올 중독자들의 직결지가 되고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가 폭도들의 화염 속에 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했습니다. 폭탄 사고 당시 한 명 말고는 근처에 있지도 않았던 파업 노동자 5명이 급진 사상을 가졌다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언론은 그들의 사형 선고까지 환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19세기 1886년 미국의 언론이었습니다. 풀먼 파업은 풀먼 객차 회사가 종업원의 절반이 넘는 3,000명을 해고하고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 철도 파업으로 번진 사건이다. 사주인 조지 풀먼은 불황 탓이라고 변명했지만 거액의 비축 자금이 있었고 주주 배당금은 더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풀먼은 대화를 피한 채 휴가를 떠나버렸다. 그런데도 신문의 왜곡 보도가 심해지자 배달 소년들이 신문을 몰래 버리기도 했다. 결국 군대가 투입돼 70명의 사상자를 내고 파업이 진압됐다. 악덕 자본가와 정부가 강경 조처를 연발하고 신문이 편들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이들 사건을 계기로 미국 노동운동은 현저히 쇠락하게 된다. 미국은 노동운동이 이런 식으로 탄압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격하기도 하지만은 유럽에 비해서는 그 세력이 미약합니다. 지난해 말 노조 조직률, 즉 노조에 가입한 비율이 미국은 11.2%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 낮은 10.3%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은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끌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0%, 11.2%로 아주 그냥 수준을 확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노조 조직률이 30%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는 무려 70%대의 노조 조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 7명이 노조 조직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유럽 노동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당이나 사회민주당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당마저 야당인 민주당마저 유럽 기준으로는 보수당 수준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언론들은 툭하면 강성노조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비난하면서 엄벌을 촉구합니다. 물론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노조도 없지는 않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이 협상 테이블을 걷어찹니다. 왜 기업이 그렇게 오만망작하게 굴겠습니까? 정부도 자기 편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카르텔 대한민국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들이 자기들 편이죠. 특히 경제신문들,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면은 가관입니다. 더 강경하게 대처하라는 식의 사설을 부끄럼 없이 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노사가 현실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표창을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현실 권력은 언론에 의해 창출되는 측면이 강하다. 대중은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 지형이 현저히 기울어 있다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없다. 철도를 민영화하면 손해볼 사람들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 파업을 강경 진압하길 원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철도 민영화는 엄청난 요금 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 등 공공성 약화를 가져오는 게 명백하다. 철도를 민영화하면 손해볼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고 오히려 돈을 가진 돈이 적은 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보수 언론들의 그야말로 새머리죠. 거기에 넘어가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을 오히려 강경 진압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무궁화호 새마을호 서비스가 줄어들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이런 사실은
이번 파업에서 코레일이 대처를 하면서 운행 횟수를 어디서 줄였는지 아십니까? KTX 줄인 거 아니에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서비스를 줄였습니다. 결국은 민영화가 되면은 무엇이 줄어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KBS 경제부장은 한국방송 KBS 경제부장은 데스크 분석에서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이 더 비싼 KTX를 타고 있다며 막연한 국민 불편 정도가 아니라 가시적인 국민 손실이라고 이런 엉터리 분석을 했습니다. 쪼개진 KTX는 장차 쉽게 민영할 수도 있어 시민이 영원히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도 있다는 장기 분석은 그 KBS 경제부장의 시야에서는 불가능했을까요? 정부와 코레일은 민영화가 아니고 적자 해소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 54%, 여야 국회의원 65%가 민영화로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신을 자초한 것은 대선 공약까지 수없이 뒤집은 박근혜 정권이다. 박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때 도시철도 분야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해 철도 부문 민영화와 개방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네, 불신을 자초한 것은 대선 공약 줄줄이 파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바로 그 자신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민영화라는 사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코레일은 적자 노선을 폐기하고 적자 노선을 민간에 불화한다는 그런 사전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굳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민간에 넘기지 않고 민간 기업들처럼 사업부제를 시행해도 됩니다. 그것이 철도의 중복 투자를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독점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철도는 가스, 유선전화, 상수도, 전력처럼 지역과 설비가 독점될 수밖에 없는 지역 자연스러운 독점 상태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거기에 돈 되는 KTX, 그것도 돈 많은 강남권, 수서 KTX만 따로 뚝 떼어내서 그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시킨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그 대가리, 가공한 대가리에 놀랄 뿐입니다. 코레일을 쪼개지 않아서 적자가 커진다는 주장 근거 없습니다. 인천공항철도를 민자로 건설했다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자 코레일에 떠넘겼습니다. 정권의 강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추진하다가 또 큰 손실을 봤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추진을 강요한 정권이 어디입니까? 이명박 정권이에요. 이명박 정권. 전문성도 없는 대통령 선거 공신들을 낙하산 사정으로 밀어넣은 이 정부가 경쟁력을 걱정하는 것 정말 위선입니다. 정말 싸대기를 한 대 치주고 싶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준영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사장으로 투입했습니까? 코레일 사장 허준영이 했어요. 코레일과 관련한 전문성이 철도경찰 운영 빼놓고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노조 탄압을 위한 포석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현애 사장은 원래 전문성이 있었지만 KTX 분리에 반대하던 소신을 꺾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없는 것보다 못한 인사였다. 그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했고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 경력으로 미루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소신을 꺾을 수 있는 인물인 듯하다. 네. 그 대통령인 박근혜 씨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해달라고 정말 겉으로는 우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오후 파업 주동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튿날 노조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이 정부의 이 박근혜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약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최현애 사장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이 가족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걱정이다. 참 정말 가정스럽더라고요. 아니 직위 해제된 8천여 명 그리고 해고되고 구속될 수백 명 그리고 그 가족의 안녕은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가족 신상을 인터넷에 올려 걱정이라고요? 제대로 했으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한겨레가 아니라 경향신문이네요. 경향신문 시민편집인인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장의 칼럼은 이 나라의 언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수구 언론들의 그야말로 충동질에도 불구하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이야말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망스럽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수구 언론들은 절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친박 방송들은 절망스럽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탄생 500주년, 책마루가 내놓은 세번역 군주론. 군주의 능력과 시민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범죄로 군주가 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충고를 담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서울대 신철이 박사가 새로 번역한 책마루의 군주론.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 책마루 출판.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많이 가입해 주셨네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프로부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처금 납입까지 다 하셨는데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이동의 선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용인애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인천 계양구 계산 3동의 배리하는 세상님 조합원 가입 그리고 출처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강원 철원군 철원랩 화지구리 철원농민 김창룡님 게시판에서 방금 가입했다고 이름 불러달라고 해서 요즘 이름은 안 불러주고 닉네임만 불러드리는데 이름까지 불러드립니다. 철원농민 김창룡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빨리 해주세요. 충북 정평군 정평읍의 전선이 뻐꾸기님 조합원 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카멜레온 같은 인간님 그리고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의좋은 삼형제님 그리고 주소를 역시 기재하지 않으신 뿌빠님 조합원 가입 감사 감사드립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박근혜 파리 방문 당시에 우리 교민들의 시위. 박근혜 홍위병을 자처하던 김진태가 열받아서 무슨 통진당이니 뭐니 떠들었던 열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외 교민들은요. 릴레이 시위를 하는데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한다고 합니다. 당시 파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문제의 인물 파리 거주 화가인 목수정 씨 경향신문에 목수정의 파리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라 국제연대의 물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났다. 부정하게 얻은 권력은 부정한 역사만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입증한 한 해였다. 국민들의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공모자들은 공안몰이와 노동 탄압이라는 무기를 들고 날뛰었다. 한 나라에서 치러진 부정선거.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가 비난하는 것은 다소 껄끄러운 이름을 프랑스에서 만나본 정치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권력이 독재의 전력을 지닌 과거로 한국 사회를 단숨에 되돌리며 인권과 노동권 탄압을 자행한다면 그때부턴 국제 공조가 발휘되기 시작한다. 급작스러운 철도 민영화 시도와 8,500여 명의 철도 노동자들을 직위 해제한 대대적인 노동 탄압은 현 정권의 부정한 뿌리를 뒤흔들 최대의 패착일 수 있다. 국제기구로부터 국제노조연대 그리고 해외 교포들까지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파괴에 경악하고 연대를 선언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강하게 술렁인다. 그 시발점은 뜻밖에도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였다.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그 사무총장인 앙헬 구리아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기 라이더와 공동 서명한 서신을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서 한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심각한 노동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 서신에서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와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LO 사무총장인 기 라이더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최근 공무원 노조와 교직원 노조에 행한 심각한 위반 사항을 긴급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한국 정부가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법내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맹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보장하라.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OECD, ILO는 물론 한국과 교역하는 다른 국가들을 통한 국제 커뮤니티의 압력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감시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거 대한민국의 수고 언론들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OECD 주도안에만 열면 OECD 기준이 뭐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OECD 기준 노조 조직률이 OECD 최하위라는 대한민국 현실을 절대 보도하지 않아요. OECD 사무총장이 박근혜에게 전화가 아니지. 편지를 보내서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절대 보도하지 않죠. 이 서신은 한국 정부는 노동기본권 준수라는 차원에서 역사의 시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로 맺고 있다. 한국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노동 탄압을 보고받은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 제명을 거론할 만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또한 유럽과 아프리카 철도 노조들 연합체인 국경 없는 철도 네트워크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을 모두 포괄하는 노조 연대인 국제노조 연대투쟁 네트워크는 한국 정부가 파업에 나선 철도 노동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야만과 인권 탄압을 고발하며 만국의 노동자들을 향해 한국 철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행동에 동참할 것을 12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호소했다. 네.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의 OECD 제명을 거론할 만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노동자 탄압을 그대로 두면 OECD의 다른 정부들도 본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국경 없는 철도 네트워크, 철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연대 조직이죠. 이들은 공기업인 한국철도를 민영화로부터 사수하려는 철도 노조의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한국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12월 6일에도 프랑스 최대 노조연합인 프랑스 노동총연맹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에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동 탄압은 민주주의에서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정치적 행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부정으로 뽑힌 그 선거, 불법 선거 1년, 이되는 19일을 전후로 전 세계 10개 도시의 교포들은 부정당선 1년 박근혜 사퇴 촉구 연속 시국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18일 메릴랜드에서 시작된 이 집회는 19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20일에는 베를린, 파리, 뉴욕으로 이어지며 21일에는 런던, 워싱턴, 토론토, 그리고 22일 일요일 필라델피아로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서 18대 대선은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하라. 이명박을 구속수사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베 의원 김진태의 피를 끓어오르게 했던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라는 현수막은 그러므로 박근혜는 사퇴해야 합니다라는 추가된 현수막과 함께 20일 저녁 다시 한번 에펠탑 앞에서 나부길 것이라고 합니다. 예, 국격 쩝니다. 쩔어. 오죽하면 중국의 신화사 통신이 올해 있었던 8가지 쪽팔리는 사건 중에 그 하나로 윤창중 사건을 꼽았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TV. 네. 그새 또 두 분이 가입해 주셨네요. 서울 동작구 사당 1동의 사이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울산 남구 무거동의 스피드 초이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혜연말근님이 게시판에서 조합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 완료했다고 합니다. 불통의 시대에 소통하는 참 언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귀태소탕 의병대님이 국민TV 보도국 출범준비 TF 단장이며 뉴스바 진행자인 노정면 기자 인터넷 팬카페가 개설됐어요. 노정면 기자를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가입 당부드려요. 그리고 노정면 기자님도 특별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네 라고 써주셨네요. 네, 검색은 국민TV 뉴스바 텐드? 여하튼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뉴스바텐더,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디어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 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디어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자,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합니다.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중간 수사 발표를 누가 하라고 했어요? 중간 수사 발표를 한디야. 그런데 정말 또다시 개인적 일탈입니다. 얘들은 머리가 발전을 하질 않아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 이후 댓글 의혹이 제기된 10월 15일까지 첨단 수사 기법까지 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벌였으나 대선 개입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이 암흑의 530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 대응 작전을 수행하면서 대응 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으나 전 현직 사이버 사령관은 단장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심리전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로 형사 입건 및 직위 해제하고 50건 이상의 댓글을 쓴 요원 10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일은 없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조차 대선 개입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 사설 넣습니다. 마치 분류는 있었으나 책임질 일은 없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몰상식한 논리를 펴니 누가 군의 수사 결과를 믿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심리전단장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시를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내렸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중대한 지시를 직속 상관인 사이버 사령관이나 국방장관 몰래 내렸다면 이야말로 군의 지휘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이 단장만 구속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가 그가 활동 내용의 청와대 보고 사실을 흘리며 반발하자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관측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구속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다가 불구속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심리전단장과 수사본부 간에 뭔가 미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듭니다. 조사본부는 국정원과 연계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큰데 연계가 있습니다. 군수사기관이 직접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무시한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그런 자신감의 배경은 뭘까요? 궁금하죠? 국정원과 연계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국정원이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국회의 활동을 통해서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예산이나 업무 지시, 인물 등으로 복잡하게 연계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의 발표만으로도
이 발표만으로도, 이 엉터리 발표만으로도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과 국방장관은 지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사본부의 발표가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재발을 막는 방법은 군과 국정원, 청와대를 성의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도입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광고 나가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10년 캠프.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단식을 통해 몸도 리뉴얼하고 국민TV 광고를 통해서 단식을 하시는 분이나 하시려는 분들에게 권하는 단식 캠프입니다. 날짜는 1월 4일과 5일 내년이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문의는 010-2013-8575로 하면 됩니다. 010-2013-8575 오해숙 선생님입니다. 네. 자, 그 이정현의 유명한 불통론 오늘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비판을 했습니다. 남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불통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기는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로 그런 예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 수석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통 지적이 가장 억울하다며 4,800만 국민을 청와대로 불러 밥 먹이는 게 소통이냐. 저항 세력에 굽히지 않는 것이 불통이라면 임기 내내 불통할 것 따위의 주장을 늘어놓았다. 박근혜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정현이 작심하고 한 말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박근혜가 지금 느끼는 신경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바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대다수 국민이 아무리 입을 모아 소통 부족을 지적해도 결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일 겁니다. 오히려 국민이 몰라줄 뿐 자신은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불통 정세가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개선될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통이라는 건요 서로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와 청와대의 언어가 전혀 달라 보입니다. 특히 이정현이 외국 정상회담을 통한 소통 이따위 망발을 한 대목에 이르면은 소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청와대 이런 엉뚱한 소통론이 바로 불통의 증거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앞날 그리고 나라의 장래에 모두 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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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